낙화 봅시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다운가의 밑줄. 서리법이죠. 자, 근데 서리법인데 아름답다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여기서는 예찬적 태도가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중요한 건 가야 할 때의 밑줄.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야 된대. 여기서 가야 할 때는 그럼 뭘 의미하겠어? 이별에 대한 이야기죠.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지고 있다의 밑줄. 어때요? 내 사랑은 끝나가고 있다. 이별하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랑은 지고 있다 라고 있어. 해가 떨어지는 거지. 그치? 뭔가가 떨어지는 걸 우리가 진다고 표현을 하죠. 사랑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해야 해. 그래서 여기서 화자 나가 드러났고요. 사랑은 지고 있다를 통해서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분한 낙화, 흩날리는 낙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뒷부분에 점점점에 동그라미 쳐놓고 무슨 법? 생략법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략법의 효과는 여운에 대한 이야기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밑줄. 역설법이죠. 그치? 결별과 축복이 이게 공존하기가 힘든 내용이지 역설법이에요. 우리가 역설법을 볼 때 뭐가 중요하댔어? 이면적 의미를 파악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면적 의미는 두 개, 그 대립되는 거 혹은 공존이 불가능한 이 두 가지 상황이 두 가지 속성을 뭘 의미하는지를 확인하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결별은 실제로 지금 앞에서 이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 그럼 축복이면 도대체 뭐가 축복이지? 이거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뒷부분을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가야 할 때, 지금은 뭐다? 이별을 해야 하는 시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성한 녹음과 녹음의 밑줄. 녹음은 언제가 계절이에요? 여름입니다. 머지않아 열매를 맺는 가을을 향하여. 그래서 열매 맺는 원래 거기가 가을인데 아래 시어가 가을이라고 나왔으니까 계절 배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봄에 사랑을 했어. 꽃을 만났어. 꽃을 피웠어. 그 다음에 이별을 해야 해. 근데 그 이별의 결과물이 뭐래? 녹음과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는 가을을 향하여 가는 거래. 그치?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이제 꽃이 난 다음에 보통 꽃이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과수가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열매들이 열리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꽃이 져야지만 이 열매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별은 뭐다? 필수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이별이 바로 그 다음에 돌아오는 열매라는 성숙에 대한 이야기로 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의 원래 주제가 이제 이별을 통한 내적 성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청유죠. 자, 그래서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인데 여기서의 청춘은 이제 본인이 말했던, 위에서 말했던 봄,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밑줄. 하롱하롱은 음성 상징어가 되겠습니다. 이 음성 상징어 중에서도 뭐예요? 의태어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뭘? 손길을 흔들며래. 그치? 뭐에 대한 이야기야? 의인법에 대한 이야기죠. 꽃잎이 섬세한 손길을 흔들었다 그랬으니까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의인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지규법이죠.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을 하기는 하지만 이 이별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뭐다?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긍정적인 이미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죠? 다음 거 봅시다. 과목,
과목 밑줄. 과목은 옆에 과물도 밑줄 쳐보자. 과목이래. 그럼 과목은 뭐에 대한 이야기겠어? 나무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겠지. 그럼 과물은 뭐야? 우리가 그냥 사과나무로 표현을 할게. 여기서의 과물은 사과가 되는 거고 과목은 사과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에 사과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그러한 상황을 사태라고 했어. 그치? 우리가 보통 사태를 긍정적 의미로 해석하나 부정적 의미로 해석하나? 부정적 의미로 해석하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뭐래? 그 뒤에가 나를 경악해 하는 것이 없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다 라고 했으니까 이건 계절적 배경은 가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가을이 오는 것을 화자는 이게 경악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일단 처음에는. 이해됐죠? 오키? 이해했지? 네. 뿌리는 박질 붉은 황토에, 박질은 원래 단어는 잘 없는 단어지만 메마른 성질이라는 의미로 시인이 새롭게 만들었대요. 메마른 붉은 황토에 시각이 쓰였네요. 가지들은 한낮 비바람들 속에서 뻗어 출렁거렸지만 모든 것이 멸렬은 이제 소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해요. 사라지게 하는 가을을 가려 그는 홀로. 봐봐, 여기서도 뭐야? 찢기고 흩어져서 완전히 형태를 잃게 만드는 가을이래. 그러니까 화자는 계속해서 뭐야? 가을을 부정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 우리가 보통 가을하고 와 열매가 맺어져요, 추수의 계절이에요, 너무 해피해피한 시기예요 라고 그냥 우리 편견으로 사로잡혀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는 홀로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을 지니게 되는 과목에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해 하는 것이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야? 연의 반복입니다. 자, 흔히 시를 잃고 저무는 한 해, 그 가을에도 나는 이 과목의 기적 앞에 시력을 회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력을 회복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을은 뭐야? 긍정적 의미로 다시 바뀌게 된 거죠? 이해됐나요? 오키?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나와 달리 색채를 통해 속성을 지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에 아까 붉은 있지 않았어? 그치? 색채가 있었지? 그래서 1번은 제껴야 되고요. 가는 나와 달리 작품의 표면에 드러난 화자 둘 다 있었지. 나 있지? 그니까 뭐야? 얘도 틀린 말이 되는 거야. 나는 가와 달리 동일한 문장을 반복했다. 문장 자체가 반복됐지. 연이 반복됐잖아.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음성상징어가 되었다. 음성상징어가 아까 가에는 있었죠. 나에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서리적 표현이니까 의문형으로 끝나는 거 봐야 돼. 나의 의문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겠죠.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별을 순리로 받아들이려는 화자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기억, 지금은 가야 할 때, 그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성숙이 점진적으로 필연적인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죠.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아까 뭐라고? 앞에서 이미 설명을 해버렸어. 그 이별이 있어야지만 성숙해진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깊은 고통으로 인해 화자의 영혼이 맞이할 비극적 결과를 환기한다. 거기 밑줄 비극적 결과를 환기. 나라야, 비극적 결과를 환기한단 말이 뭐야? 보여준다. 오키. 그럼 맞아 틀려?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상실과 조락을 환기하는 시간적 배경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흔히 시를 잃고 저무는 한 해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이게 이제 상실 이거에 대한 이야기지. 그리고 조락이 뭔지 아나? 조락이라는 단어 처음 듣나? 조락은 일찍 떨어진다. 일찍 떨어진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대상에 대한 인식을 계기로 화자에게 일어난 변화. 그래서 앞부분에서 실컷 가을 싫어요 이야기해놓고 뒷부분에서는 가을이 좋아요로 바뀌었지 시력을 회복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봅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생장과 소멸을 아우르는 자연의 변화가 낱낱의 직선이 운동이 아니라 반복과 순환은 본질, 반복 순환 본질 밑줄. 그럼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다? 섭리에 대한 이야기다. 원운동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인간은 자기 존재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안정감을 느끼는 이유는 뭐야? 부정적인 게 오더라도 어차피 자연 순환의 섭리니까 다시 긍정적인 게 올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예컨대 누군가가 날이 밝고 저무는 일이나 계절이 흐르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 꽃이 피었다가 지거나 잎이 무성했다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는 것 같은 자연의 순환적 리듬을 파악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유추적 상상력 밑줄, 자연의 섭리가 자신에게도 적용 밑줄. 그래서 나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적용된다라고 파악을 했을 때 그는 살면서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조건이나 변화, 사건을 경험할 때 그것 또한 자신의 내적 성장과 결실 밑줄, 이런 일련의 과정이 삶에서 반복되리라는 걸 알 테니까 허무와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면 나 역시나 자연의 섭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흥진비례, 고진감래 이러한 단어들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와 같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가는 자연의 변화와 인간사를 중첩하는 방식. 그래서 자연의 변화는 꽃이 피었다 지는 거, 그리고 나서 열매로 가는 과정. 이게 내가 이별을 통해서 다음 사랑에 대한 성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나는 자연 모습에 대한 평범한 관찰 내용을, 그래서 뭐 붉게 만들어지는 것, 이 가을에 나는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생경하게 드러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봅시다. 가에서 나라의 사랑을 지고 있다처럼 낙화라는 자연의 변화와 이별이라는 인간의 사를 중첩한 맥락을 고려하면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나는 시구는 꽃이 지는 모습도, 그리고 사람의 행위도, 아까 의인법이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가에서 결별을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영혼의 성숙 가능성을 환기한 것은 녹음과 열매로 이어지는 순환적 리듬의 차원에서 낙화를 이해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까 앞 연과 이해해서 연결지어서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나에서 과목의 변화를 사태로 그에 대한 감회를 경악으로 표현한 것은 유추적 상상력을 통해 인간에게 적용하여 인간의 삶의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경험을 지칭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냐? 얘가 아닌 것 같은데. 자연의 섭리를 인간에게 적용해가지고 그치, 부정적 사건에 대한 경험을 지칭한 것이다. 일단 이게 좀 애매하지. 세모 한번 쳐볼까? 4번 봐볼까? 나에서 과목의 박질인 토양의 뿌리를 받고 가지가 출렁거리는 부정정권을 이겨내서 뭐다? 과실을 열매를 맺긴 했지만 나는 이게 싫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순환적 리듬을 근거로 허무와 절망에 빠지지 않는 인간의 태도에 주목한다. 이거는 이제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 맞는 말이고요. 나에서 과목이 모든 것이 멸렬하는 부정적 변화에도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을 지닌다는 것은 뭐야? 부정적과 황홀한 거, 부정과 긍정의 가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적 성장과 결실에 대한 기대, 이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얘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이 3번밖에 없겠네요. 이해됐나요?